앞에서 설명한 부분이 아마 제가 설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이성규 부회장님께서도 이렇게 앞에 교수분께서 연구했던 분야가 저희 이제 산업계에서 어떻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분 앞에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소개를 했듯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치매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했던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뉴로젠의 권영혁 대표이사고, 예전에 저희가 인포메디텍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저희가 한 5년 정도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먼저 소개할 내용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내용입니다. 현재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현황하고, 뉴로젠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치매 조기 진단 솔루션을 어떤 부분에 하고 있는지, 앞부분에 문지석 박사님께서는 이 엑소좀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유전자와 뇌 영상을 직접 분석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현황이라든가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치매라고 하는 질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이라든가 의료비 지출이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세 가지 분야 모두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치매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에 대한 진단 과정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우리가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병원을 방문을 했을 때 선별검사, 진단검사를 과정을 거쳐서 치매라고 판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혈액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러한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 원인에 배제되는 걸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또는 16% 차지하고 있는 혈관성 치매라든가 또 기타 치매를 구분할 수 있는 행태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신경심리 검사라고 하는 설문 검사가 환자의 기분이라든가 또는 설문자의 스킬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적인 경향이 좀 많다는 게 좀 문제점이 좀 있고, 또는 우리가 MRI 내 영상을 촬영을 하더라도 지금 육안으로 보고 전문가께서는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미세한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밀하고 정량적으로 분석을 아직까지는 정확히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앞에서 우리가 뇌 속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든가 이런 단백질을 하고 밀착하고 있는 그런 펫 영상을 촬영을 한다든가, 또는 뇌 척수액으로 그런 단백질이 쌓여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비용적으로도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고, 또는 뇌 척수핵을 뽑기 위해서는 약간의 위험을, 의료사고라든가 이런 위험성을 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란셋에서 발표한 2020년 8월에 발표했던 치매 위험 인자의 변화하고 2017년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은, 원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매는 전 인생의 전기와 중기와 후기에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2020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원인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부분이 60%고, 예전에는 이게 전혀 수정을 불가능한 유전적인 영향으로 65%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약 60%는 우리가 원인은 알 수는 없고, 후천적으로 우리가 40% 정도는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 특히 여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20년 8월에 새로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에 의한 뇌 손상이라든가 알코올 섭취라든가 또는 에어 폴루션 같은 환경 오염 물질도 치매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영향으로 보게 되면은 치매는 1번이 거의 나이가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영향으로서 여기 보면 난청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흡연이라든가 우울증,
또는 사회적으로 격리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원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치매 치료제를 지금 약 한 200여 건의 지금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임상 3상도 지금 현재 진행을 되고 있고 얼마 전 11월 달에 뉴스에도 나왔던 아두카누맙 같은 경우에는 지금 FDA 승인 심사 중에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면은 치매 환자에 대해서 치료제를 좀 효과를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실패를 했고 가능하면은 경도인지 장애 전조 증상에 있거나 무증상 상태에서 좀 치료제를 사용을 해서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경향으로 지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 치매는 앞에서 이제 언급했듯이 치매 단계에서 우리가 진단하는 것이 지금은 치료라든가 이게 비가역적으로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라든가 배 교수님께서도 앞에서 배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했듯이 약 10년에서 20년의 이 잠복기라고 할 수 있는 무증상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15년의 무증상 단계에서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 내지는 무증상 단계에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거나 또는 인지 중재를 하거나 재활 훈련 이런 인지 훈련을 할 수 있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를 조기에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돌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돌봄 기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8년간 지속을 한다면은 1인당 약 7,900시간의 돌봄 시간을 전략할 수 있고 약 1년 가까이 되고 또 비용적으로 1인당 6,600만 원. 앞에서도 말씀을 했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약 8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80만 명의 이분의 금액을 다 합친다면 약 5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될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10%만 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한다면 약 5조 원 정도의 전략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또 우리가 요양원의 입소율도 55% 감소하는 이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치매 유발 인자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조기에 진단하고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제라든가 조기에 인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유전자 검사 쪽하고 뇌 영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태아 과정과 달리 빠르게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전자는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치매 유발 유전자의 아포이라는 유전자가 영향도가 가장 큰 팩터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영화 배우의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유방암의 인자가 브라카라는 인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유방 절제 수술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라고 하는 것은 아포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생활 습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양에 대한 부분, 운동에 대한 부분 이런 생활 습관을 좀 더 우리가 개선을 함으로 해서 좀 더 딜레이를 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요즘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본 것은 한국인과 동양인의 치매에 대해서 왜 취약을 한가 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치매 환자 중에서 아시아의 포션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양인의 치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취약할까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봤고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이 유전자와 치매 발병의 상관관계를 보면 아프리카나 서양인에 대비해서 아시아인의 정말로 이게 치매 유병률이 이렇게 많은 것을 저희가 연구를 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아포이 유전자 검사하는 부분에 이 스닙을 두 개만 보던 부분을 앞서서 프로모터 영역에서 저희가 T 유전자와 G 유전자의 차이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특히 이런 유전자의 아포이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이 프로모터 영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치매에 대해서 발병률이 서양인이나 한국인, 일본인이 대비해서 약 한 2년 정도 이상
빨리 조기에 발병을 하더라 하는 거 하고 또 이런 T 유전자를 프로모터에 가지고 있다면은 G 유전자에 대비해서 약 2.5배 이상의 발병률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국내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고 글로벌 5개국에 지금 특허 출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아포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기존에는 이런 아포이 유전자의 가장 위험한 군으로 분류가 되는 게 E4, 군입니다. E4 군이 가장 위험하고 아마 일반적으로 치매 위험 인자 중에 E4 또는 E4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좀 더 생활 습관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음식에 대한 부분도 또는 운동에 대한 부분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21개의 21개 위험군으로 좀 더 정밀하고 좀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또 뇌 영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MRI 뇌 영상을 촬영을 하고 나서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분석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솔루션은 뇌 부위를 단지 전체적으로 이상이 있다가 아니라 해마라든가 이런 부분에 뇌 영역을 약 116개를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는 분석하는 단위 자체가 우리가 뇌신경세포 자체는 뇌의 티슈에서 가장 바깥 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그 신경 조직에 얼마나 태화가 되느냐 그런 관점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뇌 부위별로 부피뿐만 아니라 두께까지도 1mm 단위까지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저희가 빅데이터 기반인 코호트 베이스로 해서 비교 관찰, 일반적인 노화 과정, 태아 과정과 대비해서 저희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결과 리포트입니다. 세 가지 그림의 결과 리포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정상인이고 두 번째가 경도인지장애 치매 환자입니다. 저희가 116개를 뇌 영역을 분석해서 실제로 표기를 해주는 부분은 80개 영역을 표기를 해주고 또 치매에 대해서는 10개 영역을 집중적으로 보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이 빨간색의 부분 자체가 한두 개 정도는 정상인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도인지 장애는 대부분의 한 4개 이상의 주의 영역이 나타날 경우가 대부분 경도인지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월등히 이러한 부위 자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광주 치매 코호트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령대별로 한국인의 표준 뇌지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 부위별로 이러한 부분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뇌가 위축이 되고 퇴화되는 과정을 그래프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러한 부분 자체를 실제 진단을 할 경우 분석을 할 경우에도 촬영한 데이터가 저희가 G스코어의 표준 정상적인 레벨 안에 있는지 그보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레벨로 떨어지는지 나이에 따라서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마 같은 경우가 이제 기억의 관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그젬플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78세의 남성분이고 저희가 매년 그 4년간 연도별로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상에서 경도인지 장애로 이렇게 전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뇌 영상을 75세, 76, 77, 78세 연도별로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전문가가 아니면 미세한 변화 자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일반적인 또 의사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많은 임상을 경험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스코어를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간단한 신경 심리 스코어로 보면은 30점 만점에 약 28점에서 27점, 25점, 24점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었고 우리가 CDR 스코어라도
0점의 정상에서 경도 인지 장애인 0.5 정도를 세 번째, 네 번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로아이의 해마 부위의 부피라든가 또는 뇌후각 피질, 뇌후각 피질 같은 경우 후각이라든가 우리가 공간에 대한 인식을 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측정을 해봤을 때 각 네 번의 기회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케이스입니다. 83세의 남성이고 77세부터 6년간 총 4번에 걸쳐서 저희가 추적 관찰을 했고, 이번에 이제 지금 내 영상 사진이 방추상해 부분입니다. 방추상해는 대부분 인지, 우리 안면 인식이라든가 난독증이라든가 공감 능력 이런 부분을 하는 데가 방추상해 영역입니다. 77세 때 초기하고 83세 경도 인지 장애 때와 치매 때의 저희 변화를 보더라도 일반인이 봐서는 거의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경미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뉴로아이로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과 실제로 방추상해의 두께를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초기에는 정상 범주 안에 있더라도 계속해서 정상 범주 밖으로 벗어나고 있는 걸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저희가 주의할 영역으로서 저희가 레코멘드하는 그 네 부위 중에서 한 개 영역이 77세 때 발견이 되었고 79, 82세, 83세로 가면서 주의 영역 자체가 많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 그 10개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영역 중에 7개 영역이 상당히 주의 영역으로 이미 다 변화되어 있는 과정을 정밀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을 하게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치매를 조기에 진단을 하면은 내 영상을 보고 치매다, 경도인지 장애다, 정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매라고 진단을 해서 좋은 효과나 예방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이제 이런 뇌 구조의 변화를 이제 보게 되었고, 학습하는 방법 자체에 있어도 내 영상을 보고 이 사람을 세 개의 치매, 경도인지 장애, 정상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단지 각각의 116개 ROI별로 학습을 별도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저희는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또 부피뿐만 아니라 두께까지도 다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16개를 다 ROI를 별로 학습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를 단지 이런 기술만 가지고 있어서는 또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약 한 15,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인지장애라든가 경도 인지장애, 치매 정체가 있는 분이 병원을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이 코호트 내에서는 정상인 데이터와 또는 정상인 중에서도 무증상으로 이미 뇌가 좀 손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 경도 인지장애, 치매 환자 이렇게 약간 분포도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적 관찰을 계속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는 단지 의사 선생님이 심리 검사라든가 또는 경도 인지 장애다, 치매다 이런 진단 결과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지는 않고,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신경심리 검사라든가 혈액이라든가 유전체라든가 또는 MRI도 구조 MRI와 펑셔널 MRI, 뇌척수의 펫 영상 촬영 이런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가지고 다각도로 저희가 인공지능 학습으로 계속해서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유전자와 영상 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전자 쪽은 그 앞에서도 아포이 유전자가 영향도가 크기는 합니다만은 좀 더 영향도를 커트라인을 좀 더 내려서 전반적인 유전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아포이 이포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 인구의 20% 정도가 되지만은 이 중에서도 치매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중에서도 프로텍트하는 유전자,
그런 방어를 하는 유전자까지 저희가 보고 있고, 또 영상 부분에 있어서도 단지 정량적으로 정밀하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분이 아밀로이드 펫 영상 촬영을 했을 때 포지티브, 네거티브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각각에서 연결되어 있는 각각 고도를 하는 부분과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유전자와 영상과의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영상 유전체 쪽으로 저희가 정밀 의료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라든가 또는 다른 뇌질환까지도 확장성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치매 진단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은 약간 진단만 보면 약 30조 원의 시장 규모입니다. 이 30조 원 시장 자체도 전체 치매 관리 비용의 3%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케어를 하는 부분 포함해서 관리 비용이 100%라면 3%만 저희가 진단 규모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시아 쪽에 치매에 대해서 약간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 또는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다 합치더라도 50% 정도가 아시아 쪽에 치매 환자가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2018년 월드 알츠하이머 리포트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가에서 현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전국 보건소 256군데 산하에 지금 치매 안심센터를 설립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데이터를 저희가 봤을 때 2018년 19년도에 보게 되면은 치매 선별 검사가 약 100만 명이 했다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436만 명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치매 진단 검사 MRI 뇌 영상 검사를 지난 한 해 동안에 약 한 300만 건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보험 청구를 했던 내역을 보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런 MRI 내 영상을 촬영만 할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분석을 한다면 약 시장 규모도 5천억과 3천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이터와 글로벌 미국 회사 데이터, 또 국내에서 이러한 내 영상을 하는 회사의 어느 정도 위치를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검사하는 내 영역의 개수라든가 또는 우리가 부피뿐만 아니라 두께까지 정밀을 하는 회사는 아마 저희가 거의 유일한 회사로 저희가 보고 있고, 또는 사용하는 데이터도 단순한 병원 데이터를 넘어서서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국인의 이제 표준 내지도라든가 연령 기반 차트로 해서 태아 가정과 비교를 하고 있고, 스탠드 언론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지원을 함으로써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소프트웨어 진단 기기로서 저희가 좀 더 보안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화 전략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가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 또는 건강검진센터, 병원, 의원 또는 요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까지는 생애 전환기에 치매 검사를 국가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65세 내지는 60대에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중앙치매센터라든가 이런 이제 2년 동안 경험이 있어서 50대에도 이상이 있거나 원하면은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약간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인지를 한다면은 좀 더 예방을 하고, 우리가 영양이나 운동 중재를 해서라도 좀 더 딜레이를 하거나 안 그러면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양한 뇌질환에 대한 치매 전반에 대한 적용을 하거나, 특히 그 뇌질환 중에는 소아 뇌발달 장애 3세 미만에 대한 소아라든가 또는 재활치료, 뇌졸중 같은 부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 협업에 대한 요청이 있고 지금은 같이 논의 중에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글로벌로 알츠하이머 치매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연구 기관들입니다. 주로 이제 영상에 대한 부분과 또는 유전자에 대한 이런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에더니의 영상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바이오뱅크라든가 이런 데이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쪽에 약간의 아직까지 이렇게 연구 활동이 좀 저조한 편이고,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국내 행사로서 NFAD라든가 아시아 쪽에 최소한 한중일의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더 이 부분을 공동을 연구를 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고 해서 AFAD를 주관하고 저희가 이 활동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2018년도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한중일 연구자분들이 연구 결과라든가 논문을 공유했던 그런 형태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